비정강조도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의 4장으로 넘어가서 검색 엔진, 구글이 세상을 검색하는 법은 검색 엔진이 등장하다. 검색 엔진에 대해서 좀 길지만, 우리는 매일 인터넷 검색하며 생활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도록 이렇게 하는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구글이 1등이죠. 구글도 검색 서비스입니다.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1등 검색 서비스는 바이두입니다. 일본에서는 야후, 재팬, 러시아에서는 자국의 검색 서비스인 yandex 가 1등 자리를 차지하고, 검색 서비스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가장 인기가 있는 1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검색. 이렇게 주제별로. 그래서 어떻게 주제별로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모두 사람이 직접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류할 수는 있었지만 곧 한계에 다다릅니다. 인터넷의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이죠. 2004년이 되어서야 야후는 사람들이 편집된 디렉토리보다는 검색 엔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야후는 구글과 결별하고 자체 검색 엔진을 도입하지만 이미 세상을 온통 구글이 점령한 뒤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야후와 같은 전통적인 포털 사이트를 더 이상 시작 페이지로 삼지 않습니다. 구글을 인터넷의 관문으로 삼았죠. 야후는 급속도로 몰락했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이자 2024년 상반기 기준 시가총액이 세계 4위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검색으로 엄청난 문서를 수집하다. 구글은 엄청난 수익뿐만 아니라 엄청난 문서를 세균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엄청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 엔진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을까요? 검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문서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방대한 문서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수백조 개가 넘는 방대한 문서를 담을 수 있도록 앞서 얘기한 거대한 분선 파일 시스템인 구글 파일 시스템을 구축했죠. 자, 이렇게 이미 방문한 사이트는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겠죠? 한번 방문한 사이트는 일정 시간 재방문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스케줄과 이런 정책을 관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조정우 박사는 이런 연구로 해서 방문 사이트 같은 거 우리나라 조정우 박사가 스탠퍼드 박사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가 그럴릴 선택 정책, 그래서 크롤링 당시에 스탠퍼드 에드 도메인의 18만 개 웹 문서를 효율적으로 크롤링하는 스케줄러 정책을 연구했는데 박사학위 논문 주제였고 초창기 구글의 크롤러 구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에는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교수가 되고 싶어서 구글 합류를 포기했다고 하네요. 원하던 대로 지금은 UCLA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스케줄러와 선택 정책 연구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도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많이 자주 방문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구글 크롤러가 열심히 하려고 너무 자주 방문하다 보니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적잖이 부담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크롤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또 자주 방문하며 구석구석 데이터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사이트의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크롤러의 본래 목표는 색인을 만드는 일입니다. 색인. 검색 엔진은 어떻게 검색할까? 이제 문서를 수집했으니 색인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째, 책의 맨 뒤에는 색인을 펼치고 가나다 갤럭시 노트를 찾아서 해당 페이지를 열어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요. 랭킹, 수십자 가치의 줄 세우기 기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팸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정보를 어떤 순서로 나열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최신 문서를 찾아서 기술은 항상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페이지 랭크 구글의 역사가 탄생하다 1998년
스탠퍼드에서 박사과정이나 세력이 부리는가 레이디 페이지는 문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획기적인 알고리즘을 고안합니다. 유명한 사이트가 많이 가리킬수록 문서의 점수가 올라가는 알고리즘으로 좋은 논문 인용 횟수가 많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죠. 페이지 웹문서 이렇게 해서 쿼리에 딱 맞는 문서 찾는 법은 앞서 소개한 두 가지 랭킹 조건은 쿼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신 문서도 품질이 좋은 문서도 쿼리와 상관없이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페이지 랭크는 품질 지표를 사용자의 검색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계산하고 미리 저장해 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매번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색 속도를 높일 수가 있죠. 이제 살펴볼 유사도 점수는 쿼리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쿼리에 따라 실시간으로 점수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두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마법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문서에서 보면 갤럭시 노트 신제품 또 새로운 노트 등등등등 먼저 쿼리를 단어로 구분하여 각각의 점수를 구한 뒤에 합산하고 등등 이렇게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갤럭시 어려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은 무척 어려운데 A, B 테스트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해결책 검색 엔진 최적화 참가 방패의 싸움이다. 테스트 통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 결과에서 상위를 찾으면 엄청난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돈에 관련한 쿼리라면 더더욱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굿배달이라는 쿼리를 입력했을 때 1등으로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다면 엄청난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시도하는 업체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랭킹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구글에는 200여 가지 랭킹 조건이 있는데 검색 엔진 최적화는 이런 조건 사이에서 바늘구멍 같은 빈틈을 찾아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다양한 메타 태그를 부여해 보기도 하고 인기 있는 키워드를 분석합니다. 링크를 추가한다든지 사이트 맵을 개선하기도 하죠. 자, 이런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아마 검색 서비스가 존재하는 한 계속 되겠지요. 어차피 완벽한 알고리즘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고 그럴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똑똑한 검색 엔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점점 더 똑똑해지는 구글 검색의 진화. 원래 검색 엔진의 역할은 쿼리에 정확하게 매칭하는 문서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구글을 비롯한 요즘의 검색 엔진은 충분히 이 역할을 해내고 있지요. 관련해서 삼성 핸드폰 신상이라는 단어에도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딥러닝에서 예컨대 딥러닝은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검색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이 됩니다. 예컨대 세바시 발표를 보고 싶어 구글 검색창에 세바시 15분 프레젠테이션을 입력하는데 실수로 네바시로 입력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요즘 구글 검색창은 세바시로 교정해서 결과를 봐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엇은 뜻을 중심도 살펴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도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MUM은 이렇게 복잡한 쿼리도 의미를 파악하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애덤수산과 후지산을 비교하여 높이나 등산 정보를 찾습니다. 또한 하이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하이킹을 위한 적절한 피트니스 운동과 가을 날씨에 맞는 하이킹 장비를 추천하죠.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애덤수산과 후지산이 높이는 같지만 일본 후지산의 가을은 장마 기간이므로 지난번과 달리 방수 재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뢰 장벽을 제거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지산 하이킹 정보는 주로 일본어로 되어 있겠죠. 구글은 최근 75개 언어를 모두 통합하여 학습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후지산 하이킹을 검색해도
원래는 일본어로만 볼 수 있었던 후지산에서 가장 정말 좋은 곳, 유명한 지역의 온천 인기 있는 기념품 가게 등의 외문서를 우리말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하연의 숲을 명호 강으로 시작해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분실 역할을 넘어 똑똑한 검색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